에코다냐 잠깐 그런 인사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에코단양 대표로 있고요. 저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신문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 또 지역자치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며칠 전에 우리 이근규 전 시장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에게. 단양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북콘서트를 한 적이 있느냐.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다. 그 전에 기억을 보면 군수 출마하려는 분들이 그 콘서트를 한 적은 있는데 아마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랬더니 그걸 한번 해보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러면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근규 전 시장님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여부를 떠나서 단양으로 봤을 때는 국회에 진출하려는 분들, 또 정치를 하려는 분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부여해 주시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 갑자기 꿀 토론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깜짝 저희가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산양산 가수 잠깐. 예, 저는 가곡면 향산리에서 산양산삼 재배하면서 트로트를 하고 있는 임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자와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근규 선생님께서 저천 단양에 내려오셔서 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셨고, 그동안 많은 곳을 좀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결과로 이 책이 이게 5번째 나온 거잖아요, 그죠? 5번째 나왔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책을 사셔도 보셨겠지만, 과연 정말 이렇게 막 구석구석을 이게 쫓아다니신 건지도 궁금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작가님도 시간을 갖고 이 책이 5번째인데요. 제가 이제 보통 한 2년이나 뭐 빠르면 1년 만에 한 번씩 책을 이렇게 내요. 저는 제가 평생 제가 가진 생각이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은 다 나누는 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나 청소년들 돕는 일이나 장애인 문제나 또는 뭐 시설하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뭐 뽀빠 이상용 선생님의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대략 버는 돈의 한 40~50%는 다 그런 쪽에다 쓰는 것이 제 삶의 기본적인 목표였어요. 그리고 기초적인 생활비는 또 해야 저도 안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아주 최저 생활비를 집에다가 의무로서 제가 보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정치 활동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해요. 특히 그 농촌 지역에서 정치 활동하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전 돈이 없어요. 집에도 돈이 없고 저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름값도 필요하고 뭐 많은 활동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생각한 게 책을 내는 겁니다. 책을 내면요, 사진 제가 찍죠, 글 제가 쓰죠, 기본적인 그 디자인 교정은 제가 다 합니다. 제가 그것도 제가 하는 또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책을 한번 팔면 보통은 한 40% 정도나 50%가 마진이에요, 이익인데 저는 한 70% 이상 마진이 생겨요. 제 이 책이 이제 18,000원인데요. 이거 팔면은 대략 한 12,000~13,000원은 순수입입니다. 그러니까 10,000권 팔면은 얼마예요? 몇 억이 되는 거잖아요. 다 1억이 넘잖아요. 그 정도면 1년치 연봉 1억짜리 정도 충분히 되죠. 그런 취지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책을 만들려다 보면 개인적인 제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이 지역을, 특히 단양이 이번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단양의 곳곳에서 이 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의 진실한 삶, 그것이 아까 제가 존경하는 정상래 의원님 얘기를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사회적으로 봐서 뭐 높다는 사람, 좀 약간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백성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삶인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제 이근규가 사람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헌법에서도 헌법 1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주인 행세도 못하고 주인인지도 몰랐고 주인인지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런 세월들에 대해서 저는 아쉬워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 책에 소개하는 분들이 이 책의 주인공이 이 책의 주인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필자일 뿐입니다. 뭐 좋게 얘기해서 저자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에 18,000원이니까 싸다면 싸고 비싸면 비싸요. 그런데 이거 책 보시다가 지도하시면 뒤집어가지고 앞에 제 얼굴이 있으니까 뒤집어서 냄비 받침을 쓰기 딱 좋습니다. 예. 주방에서 냄비 받침 하나 살려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냄비 받침 사이즈에 딱 맞게 책을 제가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쓰시다가 냄비 받침으로 잘 재활용하시고 그러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오늘 뭐 눈받침 하나씩 다 저희가 정보 가지고 그게 됐고 단영 회장님. 사람이 좋다가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좋다는 게 아니었어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삶이 좋다는 거죠. 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이근규 시장님보다 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는 여기 제가 이렇게 쭉 지금 뵀거든요. 각 고을마다 나오신 뭐 이장님들, 우리 상리 이장님도 앉아 계시고 뭐 네. 예, 아주 뭐 그 마을에 지난번에 최근에 그 장승을 깎아가지고 그 저수지를 아주 아름답게 꾸미신 이장님이신데요. 보니까 뭐 다 고배시고 사람이 정말 좋은 분들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책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고 했던 뭐 단양 사람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한 지실인데 공해 문제와 관련해서 퍼뜩 제가 떠오르는 게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정상래 전 의원 또 우리 이근규 전 시장님이 정말로 그 눈 내리는 날 반대 시위하면서 막아냈던 그 자원순환 특화단지라고 하는 어떤 그 혐오 시설, 그 환경 아주 그 물질을 많이 내뿜는 그런 단지를 여기 누가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막 떠오르는데요. 그러한 힘들이 모아졌을 때 누가 정치를 하든 그 사람이 올바로 정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 제목이 정말 여기 오신 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저는 그 중국메일 기자로 아주 명 기자였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정말 아끼고 존경하는 국회의원이었었던 분의 또 보좌관도 하시고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하셔서 그걸 어떻게 기억하셨나요? 저는 그때 시장도 아니고 소위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 뭐 정치 지망생 혹은 낙방생 국회의원 2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꼭 떨어졌어요. 단양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2번 졌는데 그래도 저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저는 살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힘이 요만큼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심부름하고 협력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내려온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까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가고 보면 여천리에 그 김정규 회장께서 그때는 노인회장이 아니시고 젊으셨을 텐데 전화가 와서 제가 여기 고속도로 옆에 톨게이트 옆에서 잠깐 뵀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이장님 몇 분이 오셨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결론이 그거예요. 군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가지고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유치를 해서 예산까지 확보 다 해서 진행이 막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반대다.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떨어진 놈이고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했으니까 뭔가 일머리는 알지 않겠냐. 그래서 답답해서 온 거다. 쉽게 얘기하면 너 잘할지 못할지 난 모르지만
그냥 한풀이나 옮겨 뭐 이런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 들어보니까 딱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예요? 주민들이죠.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거기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어떤 경우. 왜냐하면 땅의 주인도 주민이고 또 이 나라의 주민도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느 정도 80% 이상만 확실히 똘똘 뭉쳐져 있다면 그건 막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물론 우리나라 법으로는 51%만 넘어도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그래도 더 큰 힘을 가지려면 80%만 넘으면 됩니다 했더니 막 다니면서 동의하고 이라고 서명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작지만 저도 여기 많은 분들이 협력했지만 저도 제가 할 역할을 좀 했어요. 제가 한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힘을 드리는 거, 용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니까 패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확인시켜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아냈죠. 그 막아내는 과정에서 제가 책에도 썼어요. 단양 군청 바로 요 앞에서 눈보라 막 치는데 오뎅 다 신 거 먹어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와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제 책에도 쓰고 막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을 지켜간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단양군 역사에 굉장히 귀한 기록으로 전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양이 굉장히 많은 발전해 갈 것인데 그 힘의 원천은 뭐냐? 우리 이보환 우리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지역을 내 땅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의 그 힘이 그리고 저처럼 혹시 부족하지만 옆에서 백지장도 맞듣는 것처럼 응원하는 저 같은 사람의 다 같이 모여서 단양은 영원히 우리나라에서도 돋보이고 빛나는 지역으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이 좀 이 책에 있는 건 아니죠?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이요? 아 그럼요. 이 책에 있어요? 자원순환 특화단지에 그 잘 성사돼가지고 누구라 그럴까요? 그 마을 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저는 좀 책 좀 팔아드리려고 했지 이 책이 아니면 다른 책이면 다른 책도 좀 사시라고 그러려고. 괜찮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그 책 토크쇼를 한다 그래서 아까 점심 먹고서 책을 좀 많이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만난 이야기도 있고 이제 우리 이근규 전 시장께서 한 지역에 내려와서 25년 정도 생활하면서 계속 관통한 삶이 뭐냐 하면은 제가 그걸 두 꼭지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그거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저기 뒤에 보면 우리 제천시 의장을 하신 태승현 의장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송학면 노인회 부회장님을 하고 계신데 여기 쓴 내용 보면은 그 세명대가 제천에 있는 세명대가 하남 캠퍼스를 지어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말이 세명대 쪽에서 이야기는 제천이 1캠퍼스, 하남이 2캠퍼스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근규 시장께서 그러면 지역 무너진다. 대학 빠지면 가뜩이나 제천 어려운데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각계로 뛰면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실 뭐 세명대가 가지를 못하게 하는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고 평가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천에 세명대가 남아있도록 한 일이 여기 있고요. 금방 우리 계속 얘기한 눈 올 때 집회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36쪽인데 자랑스러운 단양군민 해가지고 폐기물업체 반대 시위를 이제 해서 그게 무거품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건데 25년 정도 관통한 삶을 제가 볼 때 결국 정치를 하는 사람, 정치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지역 주민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역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렇게 신념을 갖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왔노라 써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점심 먹고 한 2시간 정도 보니까 그게 내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금 임재영 가수 있잖아요. 임재영 가수님도 단양에 간다라는 노래를 가지고 단양을 되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저자님께서도 지금 단양 지역, 제천 지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땅을 지키고 이 땅을 지키는 그 분들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 임재용 가수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네. 일단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건데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지금 5번째인데 제가 이전에 시장님 유튜브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뵙고 그 전에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아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보고 조금 놀랬던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다니시고 그 기억을 다 기록하시고 그때 나눴던 대화, 그 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거를 다 귀담아 들으셨더라고요. 이게 벌써 5번째라는 게 저는 좀 많이 놀라웠고 그동안 경청 투어라고 해서 또 투어를 다니시면서 군민과 제천 시민과 단양 군민 모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서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정말 제천시와 군민의 모든 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높은 위치에 계시면서도 정말 낮은 위치에서 모든 분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이 많이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고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홍보가 잘 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 아마 이근규 전 시장님의 소망이 좀 관철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제 임재용 가수님이죠. 임재용 가수님은 정말 저도 이렇게 뭐 임재용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정말 단양을 청년 농업인이 또는 청년 일꾼들이 얼마나 단양에서 잘 성장하고 또 단양의 주역으로서 앞으로 단양을 잘 이끌어갈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랑하고 또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런데 말씀 중에 이제 제가 하나 찝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그 A형은 뭐 이렇게 잘 찝지는 않는데 이거 제가 꼭 제 소신에 반하는 것이라서 국회의원 높지 않습니다. 그거 자꾸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표현하시길래 높지 않아요. 군수, 장관, 대통령 높지 않아요. 누가 높아요? 국민이 높은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이 땅에 가장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야 이근규 너 국회의원 되고 싶냐? 그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난 무슨 국회의원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정말 주인을 아까 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는데 성실하고 충실한 일꾼을 만들어 놓은 게 이름하여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오히려 자기들이 주인처럼 행세하다 보니까 그냥 높은 사람 하지만 사실은 높은 액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순우리말로 얘기할게요. 멋은 국회의원 한번 되고 싶은 게 제 소망인데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게 이 책이에요. 사실은 이 단양군에 와서 제가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뭐냐면 일자리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기업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알프스 산맥 다 아시죠? 몽블랑 있는데 거기다가 1조 원을 마을에다가 줄 테니까 오염이 심하게 나오는 공장을 하나 갖다 놓자. 그러면 그 나라에서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합니다. 몽블랑의 그 가치가 1조 원밖에 안 될까요? 단양의 도담 산봉부터 시작해서 이 단양의 아름다운 풍광, 산수, 자연 또 여기 있는 많은 선한 사람들 이 자산이 1조 원도 안 될까요? 100조를 갖다 줘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000년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지켜가야 될 것이 우리들의 자산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단양의 인구가 28,0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과거식이에요. 산업화 시대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산업화에서 철도 각성 돈 벌어먹고 할 때 얘기해요. 지금은 다른 시대가 더 있어요. 이제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28,000명이라고 치면 여기 와서 터받고 관광하고 드나들고 체류하고 하는 사람을 다 합쳐서 생활인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일씩 지내다 가는 사람이 1000만 명이면 n분의 1로 나누면 몇 명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 저는 어느 방송에서 제가 단양은 인구 30만 도시로 커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이없다 그래요? 어이없지 않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전국의 생활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단양이 인구가 28,000명이지만 생활인구로는 27만 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건가요? 27만 생활인구인 도시와 28,000 도시라고 패배자처럼 있는 것과 다른 거 뭘까요? 27만 도시에 가면 어떤 일이 있나요?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닙니다. 어르신들은 버스도 다 혜택받고 식사, 의료, 복지 모든 면에서 인간다운 삶을 잘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도시가. 단양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못하잖아요. 왜? 28,000 도시라고 생각하고 대통령하고 맞잡고 싸우지를 못하니까요. 싸워야죠. 27,000이 아니라 27만 도시에 맞게 도로를 만들고 27만 도시에 맞게 주차장 교통론 해결하고 의료복지 해결하고 교통 문제 해결해서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단양 국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커지자고요. 그래서 우리 이보안 대표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내려와서 뭐 세면대학을 막았냐 아니면 또 여기 자원순환 특화단지 여기 최용환 전 이장님께서 정말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서 매포 영천리에 폐기물 매립장 막아내는데 같이 협력하고 정리위원하고 같이 얼마나 같이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던 여기 또 우리 와 있죠. 여기 회산리에 우리 안병찬 회장님과 또 여기 노인 회장이 와 계신데 이 지역을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가벼이 여겼던 그런 지난 날들을 이제는 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27만이나 살고 있는 이런 대도시에서 어떻게 폐광이 됐는데 25년 동안 냅둬 얹어주냐 말이에요. 우리 허옇게 내려오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두고 있었던 세월이 25년이 됐다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요. 그것이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 대신 분노하는 거죠. 우리 회사님에 계신 분들은 착하니까 화를 덜 내시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제가 국회의원이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삶은 언제나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이상은 이 단양군에서 생기는 일이 혹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머슴에게 연락하듯이 저한테 카톡하세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새벽 2시에도 전화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안 끊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제 번호 아시죠? 예, 끝에 2네마리 2222. 예, 제가 2222년까지 같이 사랑하자고 그렇게 만든 번호입니다. 우리 이보안 대표의 에코 단양 정신을 잘 제가 배워가면서 함께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한마디 더 부연을 해드리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분이나 뭐 단체장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제천단양의 현실은 뭐 생활인구는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시멘트 회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환경 기준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가 중국 기준치의 2배가 넘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정치하는 분들, 행정하는 분들은 거기서 무슨 쓰레기 반입세를 받아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에서 기금을 받아서 뭐 발전을 시키겠다. 뭐 그것도 필요는 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법적 기준치를 강화시켜서 제천 단양에 살고 있는 또 우리 여기 매포 단양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정치의 문제인데 돈을 이야기하고 뭐 지금보다 나중을 또 생각하자고 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 고민해야 되는 그 지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근규 전 시장님 모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부러지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책에 나와 있는 얘기죠. 뭐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조심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다 이해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선거법 요새 많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저는 선거법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아침밥을 먹다가 한번 이러면서 아 그런데 말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뭐 걸렸어? 제가 그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죄송한데 어쨌든 이게 북콘서트다 보니까 약간 좀 정치적으로 애매한 부분은 좀 자제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명정대하게 기금이 됐든 세금이 됐든 아니면 공동체의 기금으로 만들어 쓰든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내 땅, 내 방, 내 집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민주주의는요, 어차피 내가 내 가지고 있는 표를 행사해서 이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사람들, 정말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투명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응원하는 그런 지역이 될수록 그 지역은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간다. 그것이 아니고 특정한 의식이나 특정한 관점에 매몰되다 보면 늘 그렇지만 정부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가볍게 여깁니다. 해주나 안 해주나 노력하나 안 하나 결과가 같기 때문에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런 지역으로 퇴락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잘 골라내서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얘기하는 중에 보니까 저쪽에 우리 서승석 그 단양군 군인협회 회장님 계신데 제가 지금 이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단양군 군인협회 서승석 회장님 저쪽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 하는 줄 모르지만 또 이게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그 우리 이상용 선생님이 언제 올라오시나 좀 아직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딱 요거만 하나만 여쭙고 이제 저희 이제 뭐 하여튼 좀 위험한 발언은 좀 하여튼 그런데 전 사실은 이제 저도 단양에 살다 보니 이제 저 시골에 살다가 이제 단양 읍내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저는 제가 만약에 하여튼 뭐가 하여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면 꼭 해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그게 저랑 맞나 안 맞나만 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저자님께서도 이게 좀 많이 발품을 받으시고 다녔는데 단양에 딱 뭐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좀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뭐 혹시라도 조금만 예, 뭐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주문들을 하는 거는 제가 많이 경청을 하고 있죠. 단양 시내에 나오면 어쨌든 단양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주차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 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이것은 단순하게 뭐 대도시에서 서울이나 아니면 대도시에서 차량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주차난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땅이 좁아요. 1985년도에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여기 수몰이 됐잖아요. 1985년도에 수몰되는 당시에 도시계획이 좀 잘못된 게 있었던 거죠. 그것도 정부 위주로 자기들 편한 대로만 한 거예요. 이 단양을 신도시를 만들면서 너무 작게 그리고 너무 좁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런 주문이 많아요.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한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러나 기대하시라. 짠! 제가 나름대로 정말 제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의료복지 문제예요. 최근에 뭐 부산에서 생긴 테러 사건에서도 우리가 의료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죠. 단양에서 혹은 영춘 저기 우리 저 최수철 우리 장충병원은 회장님이 와 계시지만 영춘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병이 문제가 생기면은 급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 권역별 외상센터가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 기독교 병원이 우리 이 권역을 지키는 응급센터예요. 그 정부에서 지정한 것인데 거기까지 가다가 뭔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소백산 자락에 이 귀한 땅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가다가 잘못된다는 것은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럼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의료 체계를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 언젠가 한 번은 가죠. 그러나 억울하게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둔하게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어도 분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 체계를 좀 제가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걸 오늘은 발표 못하고 제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젊은 청년 우리 인재용 씨도 있지만 농사만 져갖고 되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농사만 져라 아무리 땅 많이 준다고 오든가요? 아니잖아요.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삶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애들 키우는 교육 환경도 좋아져야 돼요. 이것이 통치계획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7만 도시로 실제로 가려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 조만간 제가 발표할 테니까 또 그건 기대하시라. 짠 이렇게 예, 어쨌든 하겠습니다. 네. 그 5건의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발품에 의한 하여튼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제가 이제 우리 뽀빠이 이상용 선배님 오시면 저는 이제 마이크를 거의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우리 제가 정말 아끼는 우리 전 의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예비후 등록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딱 이유가 하나예요. 제가 이게 저의 이제 진면목을 혹시 느끼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11월, 10월, 11월, 12월 동안에 제가 평생 빚지고 살아가는 저희 어머님, 제 아내가 모시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데요.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멋지잖아요. 그죠?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압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타박하지 마셔야 돼. 다 알아. 그렇지만 거길 또 이거저거 편들 수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거 다 또 책에보면 나와. 편들다가 쌈 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그래도 나도 사람 부신한다고 아무도 모를 때 주방 가서 설거지 좀 하시다가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머리를 다쳐서 뇌경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그런 출혈이 와서 응급병원에 가가지고 멀리도 못 가고 멀리 가다 위험하다 그래서 서울병원에서 긴급히 머리 수술을 하셔가지고 한 달 반 입원을 하셨고 또 퇴원을 하셨는데 또 넘어지셔가지고 또 잘못돼가지고 또 해서 한 석 달을 병원에서 중환자실 뭐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아들놈이 정치한다고 서류 꾸미러 다니는 게 급하겠어요. 그래도 내 아내가 주로 하겠지만 그 일을 더 챙기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편치 않고 그래서 또 당에다 물어보고 다 물어보니까 아주 시간 넉넉해. 그리고 초짜가 아니잖아요. 저는 뭐 제가 그 현수막 건다고 해서 저를 뭐 알고 안 걸었다고 모르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올곧게 한 발 한 발 가는 정치인이 되어야지 나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면전에서 핵가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고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저는 어머니가 지금 이제 많이 쾌차하셔서 이제 좀 좋아지셨어요. 이제 저하고 전화 통화도 자주 되고 뭐 제가 자주 안 가도 아이고 너 아번 바쁜데 오지 마라 이럴 정도로 마음이 우선 너무 뛰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서울 후보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관위 한 게 아니고 당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뭐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출마 선언 이미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서울 국회에서 했는데 일단 지역에다가는 아직 아니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는 마음으로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잘 섬기려는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제가 그것만 설명드렸어요. 주변에서 우리 저기 이상형 선생님 좀 모셔서 그래도 잠시 네, 제가 모시고 네, 있습니다.